고심을 거듭하던 어느 날 낙랑공주는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무기고로 향했겠죠. 커다란 자명고 앞에 선 낙랑공주. 낙랑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자명고의 면 위에 가져다 댔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중간에라도. 끝까지 믿은 거잖아요. 좀 책임감이 없지 않나 공주로서. 네. 나라를 생각해야 네, 되는데. 왜냐하면 공주라는 직업, 그 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게 나는 그냥 누구의 딸이 아니라 백성들을 거느려야 되고 그 위치와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랑만을 위해서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나. 근데 처음에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낙랑공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낙랑공주는 정말 찐 사랑합니다. 찐 사랑.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낙랑공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반추해 보면 더 큰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낙랑국은 고구려의 복속이 될 텐데 전쟁을 해서 서로 싸우고 수많은 희생이 있기 전에 그냥 이걸 파괴해버리면 전쟁 없이, 물론 항복은 하겠지만 희생 없이 복속되는 것도 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고구려의 왕자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낙랑공주는 곧 호동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겠죠. 당신의 뜻대로 자명고각을 부쉈습니다. 자, 이 호동을 통해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접한 고구려군의 다음 행동은 낙랑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낙랑국을 공격합니다. 성 아래에 고구려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에야 아니, 자명고와 자명각이 어찌 울리지 않았단 말이냐. 그로부터 얼마 뒤 낙랑왕 최리는 자명고각을 부순 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란 절망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전세는 고구려의 기울 대로 기운 상황,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결국 낙랑왕 최리는 고구려에 항복합니다. 최리가 이끌던 낙랑국이 결국 패망한 겁니다. 호동왕자의 계획대로 낙랑국 정복에 성공한 상황. 하지만 호동왕자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겠죠.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낙랑공주에게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었을까요? 이 전투 상황이 수습되자마자 호동왕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곧장 자신의 아내 낙랑공주에게 향합니다. 오, 그래. 사랑한다니까. 네. 그런데 낙랑공주를 발견한 호동왕자의 다리가 털썩 풀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호동왕자의 아내 낙랑공주가 죽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왜요? 고구려군이 쳐들어와서 낙랑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때 낙랑공주 그 앞에는요 분노에 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낙랑공주의 아버지이자 낙랑국의 왕 최리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사랑받는 딸에서 이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 죄인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선 낙랑공주. 결국 분노에 찬 아버지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왕자 호동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여계통의 갈사국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왕권에 접근할 수 있는 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던 거죠. 아. 특히 그 호동이 활동할 그 시점에 원비에 아들이 태어나요. 해우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워야 될 것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은 그 사랑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호동 왕자가 왕위 계승권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랑국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낙랑공주와 호동 왕자의 사랑 이야기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해 봤을 때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낙랑공주의 마음을 이용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죠. 아,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용했다. 사랑 아니다. 거죠. 아, 일도 없어, 일도. 일도 없다. 일도 없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찾으러 갔을 거고, 네, 그 여부를 왜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뭐 맞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만나러 가고 그런 것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나쁜 남자 호동 왕자인지 그게 아닌지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데 자,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또 낙랑국을 공격한 건 정말 이 호동 왕자의 온전한 의지였을까요? 낙랑공주를 사랑한 호동 왕자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낙랑을 멸망시키고자 마침내 혼인을 정하여 그 딸을 맞이하여 아들의 처로 삼고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병장기를 파괴하게 하였다. 아들의 처로 삼고 이 기록 누구 입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 큰 그림 다 누가 그렸다? 아버지가 배무신화. 와 호동 왕자의 결혼 그리고 낙랑국의 보물 자명고각을 파괴하게 한 배후에는 다름 아닌 호동 왕자의 아버지 대무신왕의 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만나게 한 것도 다 그 앞에서 이렇게 야, 몇 수를 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나이나 상황을 보면은 당시 호동의 나이가 갓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요즘 중고생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그 연령대에 저런 거대한 계획과 책략을 세워서 한다라는 건 호동이 주도한다는 것, 자기 정치적 야망으로 한다는 건 현실이 좀 떨어지겠다. 결국은 괜히 대무신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 책략의 신. 호동 왕자는 그저 아버지 대무신왕의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